안녕하세요. 백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국 교수 임용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개요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떻게 보면 그 과정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CV 작성,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주변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중요한 몇 가지 팁들을 뽑아봤으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 원서를 내시든지 간에 CV는 필수입니다. 이 CV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CV라는 거는 Curriculum Vitae라는 그 라틴어를 이제 줄여서 C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뭐 나중에 한 가지 잘난 척할 때 도움이 되는 상식은 이게 읽으실 때 Vitae가 아니고 Vitae라고 읽는 게 맞아요. 이 원어민들 중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비타이라는 말이 이 라틴어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 course of life.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이런 아카데믹 월드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동안의 커리어, 그다음에 교육이나 자기가 연수받은 내용,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같은 거를 이제 요약해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교수 임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CV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문서기 때문에 이 CV가 약하면 뭐 거의 100에 100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원서 받아가지고 스크리닝을 할 때 이게 워낙 뭐 원서들이 몇백 통씩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다 못 읽거든요. 그래서 CV 딱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서치 커미티가 숏리스트 만들어서 보고를 할때 커미티가 아닌 이제 다른 평교수분들한테는 이제 CV를 보통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는 사람을 이제 그 CV를 통해서 이제 먼저 만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공을 들여서 쓰셔야 합니다. 자, CV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 형식에 맞춰서 그냥 칸 채우기 하는 느낌으로 CV를 쓰는 거.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력서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페이지 하나를 꽉 채운 어떤 이런 표에다가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다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떠올리시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형식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뭐 공간 메꾸기식으로 별의별 정보를 다 갖다 쓰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 초빙하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뭐 어디 나왔는지를 뭐 왜 쓰라고 하며 뭐 무슨 병과에서 얼만큼 복무를 했는지 뭐 이런 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죠? 뭐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주소, 뭐 종교 이런 거 사실 교수 초빙하는데 교수가 교수로서 일을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실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식 맞추기 공간 메꾸기 식으로 이제 CV를 쓰면 무조건 망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CV 잘 쓰는 팁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뭐 CV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로는 이제 헤딩.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름이랑 연락처 정도는 당연히 쓰셔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맨 첫 장 맨 위에 들어가는 헤딩인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막 사진 붙이고 국적 쓰고 막 결혼 유무 생년월일 그다음에 뭐 성별 이런 거 적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첫째로는 미국에서는 이런 그 직무와 관련 없는 그런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불법으로 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사람의 인종이 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게 뭐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뭐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뭐 법적인 뭐 이런 거 떠나서 이게 아무도 안 봅니다. 이게 뭐 전형적인 사실 칸 채우기식 그런 CV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사진을 갖다 붙이고 이런 거 해도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야 이거 심사위원들이 보면 이거 무조건 뽑아줄 거다 뭐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사진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정도 외모면 왜 굳이 교수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헤딩 다음에 이제 보통 들어가는 게 이제 학력. 그래서 시간 역순으로 어느 학교에서 어떤 전공으로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뭐 본인의 이제 지도 교수나 논문 타이틀 이런 것도 이제 그 학력란에다 쓰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포닥이나 뭐 이런 펠로우 같은 것들도 교육이나 이제 트레이닝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학력만큼이나 내가 이러이런 리서치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뭐 티칭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플라이하는 포지션에 맞게 그거에 관련 있는 경험들을 이제 리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원 갓 졸업하고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뭐 RA 같은 거 하는 거, 그죠? 그리고 티칭도 마찬가지로 뭐 TA 같은 거 했으면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뭐 조교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다 그냥 뭐 랩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TA 같은 거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미국 학교들에서 이 TA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도 그 티칭 어시스턴트십을 계속 주려고 하고 계속 어떤 이런 그 티칭 경험을 쌓는 거를 그 학교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논문 기록. 이것도 이제 시간 역순으로 쓰시면 되고, 저자가 누군지, 뭐 제목은 뭔지, 뭐 이런 거 다 쓰시면 되고요. 일저자로 쓴 논문이 많은 경우에 이제 볼드체로 뭐 이런 거 이름, 본인 이름이 그 몇 번째 있다 이런 거 좀 강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저널에다가 논문을 냈는데 이게 뭐 저널 커버에 실렸다든지 아니면 올해 논문상 같은 걸 받았다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빨간색 계열 이렇게 눈에 좀 확 뜨이는 색상으로 강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그 이력서에서 몇 개를 이제 뽑아왔는데 이런 거 이게 조금 그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그런 거 이제 그 뭐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강조하셔도 상관없고요. 논문 기록 다음에 이제 보통 실리는 게 그 학회에서 발표한 기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역순으로 쓰시면 되고 뭐 논문이랑 뭐 비슷한 포맷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제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이게 뭐 반드시 뭐 저널 논문 먼저 그 다음에 학회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 뭐 자기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좀 그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학회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논문 내도 들어가기 되게 힘들고 뭐 그런 어려운 학회 같은 거 있으면 강조하셔도 좋고 뭐 이렇게 따로 이제 뭐 rigorously peer evaluated conference proceedings 뭐 이래가지고 따로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prestigious 학회들은 따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섹션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뭐 극단적인 예가 이제 뭐 머신러닝 같은 분야에서는 이게 학회가 오히려 저널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저널 리뷰 사이클로는 이게 도저히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회에다가 논문들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해져서 학회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학회 논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저널 논문이 따라온다든가 아니면 학회랑 저널이랑 그냥 섞어서 써버린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이력서에서 이제 좀 제가 좀 그 냈던 학회들 중에 조금 이렇게 권위가 있는 학회들 그리고 들어가기 힘든 학회들 그런 것들 이제 따로 섹션을 만들었고 그 따로 섹션 만든 거에서도 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acceptance rate이 이거밖에 안 돼. 나 잘했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쓰시는 게 뭐 수상 기록 이런 거. 상 받은 거 있으면 다 쓰시면 되고요. 또 이게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상 받은 거 이런 거 많으시면 보통은 이제 뭐 수상 기록 이런 거 그 저널 퍼블리케이션 그다음에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다음에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상 받은 거 많으면 이게 더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상 기록이 조금 있는 편이라 저는 뭐 거의 두 번째 장에 이제 수상 기록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앞으로 끌고 오면 된다.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거의 필수적인 게 추천인 목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추천서 써주시는 분들 성함이랑 직위, 소속 기관,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뭐 전화번호 요 정도는 이제 적는 게 보통이고요. 학교에 따라 뭐 다르긴 하지만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를 요구를 하니까 뭐 학교 요구 사항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맞춰서 따로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보편적으로 좀 많이들 쓰는 이제 이런 섹션 타이틀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 CV에 뭐 꼭 이런 걸 써야 되고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한 가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맨 앞에 헤딩 바로 밑에
좀 간단한 양력 같은 거를 한 문단 정도로 요약을 해서 써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 이제 CV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그냥 문장으로 뭐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어디를 졸업했고 뭐 이런 거를 굳이 문단으로 다시 적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V를 읽는 사람이 그 문단을 읽으면서 형성된 프레임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전공이라든가 뭐 논문 목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뭐 논문 목록 같은 거 그냥 팩트만 나열을 해놓으면 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일 앞장에서 프레임을 딱 설정을 해놓으면 읽는 사람도 사실 은연중에 그 프레임 속에서 CV를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커리큘럼 비타이라는 말이 course of life라는 그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이 학자로서 이 트레이닝을 받아온 그 기간을 굵직굵직한 어떤 큰 틀을 잡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논문 목록만 보면 뭐 이것저것 다 건들고 다녀가지고 얘는 대체 뭐 하는 애야?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뭐 전공은 또 기계공학인데 또 무슨 머신러닝 연구하고 앉았고, 이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느낌의 CV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프레이밍을 맨 앞장에서 딱 나는 인공지능으로 기하학적 형상을 어떻게 뭐 분석하고 디자인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딱 해놨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CV를 읽는 사람이 아, 얘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구나. 아, 이거 뭐 기계공학 하는 애가 왜 뜬금없이 암세포 연구를 하나 했더니 아,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한 문단 정도 요약해서 적으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어, 그거 말고 이제 또 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예를 좀 들어드리면, 뭐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해당되는 말일 텐데, 뭐 자기 할 줄 아는 스킬 같은 거 적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프로그래밍 언어 할 줄 아는 게 이런 게 있고, 뭐 상용 툴 쓸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적으시되, 또 이제 이거 적을 때 또 너무 이렇게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 아니면 뭐 워드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뭐 연구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소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적으시면 또 이거는 오히려 감점 포인트입니다. 이게 좀 언프로페셔널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것도 이력서 부풀리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하시면은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대신에 그런 거 말고 이제 아, 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이게 좀 유니크한 스킬셋이다 싶은 것들이 이제 적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같은 거 있으시면 당연히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대학원 생활하면서 뭐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특허 뭐 발명자로 이제 뭐 출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이제 쓰시면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 다운 기록 있으시면 반드시 쓰세요. 어떤 뭐 그랜트든지 상관없이 내가 뭐 어떤 그 프로포저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받아서 뭐 돈을 받았다. 그럼 쓰세요. 이 미국 학교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랜트를 얼마나 잘 따오느냐가 교수의 역량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 잘 따오는 교수들은 이 평가를 좋게 받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직 교수는 아니지만 뭐 포닥이나 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러이런 펠로우십을 받았어요. 뭐 이러이런 뭐 그 리서치 그랜트, 인터널 그랜트 같은 거 짠 걸 하나 받았어요. 이게 너무 작더라도 쓰세요. 그런 걸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학생 신분으로 포닥 신분으로 그걸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교수가 돼서도 이렇게 큰 과제를 따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니까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또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서비스도 사실 교수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수 평가할 때 이제 주로 드는 세 가지 항목들을 얘기를 하면 리서치, 티칭,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비스도 교수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서 저널 리뷰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학생 단체에서 대장을 했다든가 뭐 이런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봉사 정신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쓰시길 권장을 하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내가 뭐 내 분야의 어떤 단체 멤버로 등록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쓰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미국 전자공학회 학생 회원이었고 뭐 어디 무슨 연합회 회원이었고 뭐 이런 거 다 쓰셔도 되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학이 사회에 얼마나 환원을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아웃리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내가 고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뭐 코딩 캠프를 했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알기 쉬운 뭐 인공지능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연사로 뭐 발표를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학 그 자체 내뿐만 아니고 대학 밖의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내가 공헌을 한 기록이 있으면 그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 특히 리버럴한 학교들은 이제 이거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 경험이 있으시면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얼마나 나대느냐, 내가 얼마나 이런 뭐 뉴스나 이런 언론 매체들 같은 데다가 뭐 조명이 됐고 거기서 얼마나 그 이제 부각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도 쓰시면 좋아요. 어, 이 특히나 이제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뭐 논문 많이 내고 뭐 과제 많이 따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스타 과학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탑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내가 신문에 이제 그 뭐 인터뷰한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그런 거 강조해서 CV에 쓰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리스트들은 사실 뭐 그냥 예시로 몇 가지 들어드린 거고 뭐 이게 분야마다 다 다르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런 건 좀 장점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섹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좀 창의적으로 쓰셔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대충 감을 좀 잡았으니까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첫 페이지에다가 좀 공을 많이 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뷰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못 읽어요. 이 몇백 통씩 오는데. 그래서 첫 장 보고 별로다 싶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무조건 승부를 보셔야 되고 그게 내 첫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첫 장은 부동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 생각해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완전 금싸라기 땅이 있는데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뭘 하지? 이거 굉장히 고민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뭐 강남역 예를 들어서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노른자 땅에다가 뭐 뜬금없이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동사무소 이런 관련 없는 걸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CV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섹션들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각각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첫 장에다가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무슨 건물을 올릴지를 반드시 고민을 하고 건물을 올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수상 경력이 좀 많다? 아니면 뭐 좀 그럴싸한 좀 상을 받은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가 뭐 그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좀 그럴싸한 게 있거나 수상 경력이 많거나 하면 이거 뭐 무조건 첫 장으로 가야죠. 이걸 왜 뒤까지 숨겨요? 그죠? 내가 또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이제 그 맨 이제 위쪽에 좀 강조해서 쓰는 거고 뭐 지도 교수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이제 첫 장에다가 잘 보이게 잘 드러나게 너무 대놓고 이렇게 막 저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딱 읽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제자구나. 이런 게 좀 보이도록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앞에서 그 형식적인 칸 채우기식의 CV를 적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소리입니다. 이 비싼 땅에다가 아까 그 기억 저기 하시죠? 그 한국의 전형적인 이력서. 이 비싼 땅에다가 왜 내 업무랑 상관없는 뭐 이상한 예를 들어서 군복무 기록이라든가 초중고 졸업 기록을 왜 여기다 적냐고요. 아까 또 그리고 뭐 헤딩에다가 사진이랑 국적,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거 적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왜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걸 적냐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한 가지 팁은 그 맨 위에 헤딩에다가 이름이랑 간단한 신상 정보 적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양력 같은 거를 한 문단 적어서 프레이밍을 딱 하세요. 그 프레이밍이 딱 된 다음에 곧바로 파바박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 쫙 하시면 됩니다. 첫 장에. 그래서 그 프레이밍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를 포인트를 딱딱딱딱 잡아서 빠바바박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첫 장에 아주 알짜배기로 정말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첫 장에다가 쫙 몰아서 딱 그 CV 첫 장을 봤을 때, 오,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해서 뒷장에 뭐가 있는지 궁금증이 들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궁금증이 사실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첫 장에다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굳이굿대로 고지고대로 이 형식에 얽매여서 뭐 수상 예를 들어서 수상 기록 내가 상을 받은 게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첫 장에다 수상 기록 뭐 20개, 30개를 다 적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자랑을 첫 장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가 상을 뭐 2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뭐 국무총리 상이 포함되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구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첫 장은 정말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무슨 건물을 올릴지 어떤 형태로 건물을 올릴지 좀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CV를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의 이제 연장선에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격식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한 도표나 그림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그래픽 같은 거를 이제 좀 넣으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CV 제일 첫 장인데요. 그 헤딩에다가 이제 제 이름이랑 신상 정보 쓰고 나니까 그 공간이 오른쪽에 조금 횡하게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거 간단한 그림 같은 거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넣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약 이런 그 쪽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 논문에서 이제 어떤 그 미분 기하학이라는 분야를 설명하는 그 피겨를 넣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 가져와서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픽스랑 시각 디자인 이런 쪽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걸 이제 제가 한 땀 한 땀 다 그렸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 논문이나 이런 데서 좀 멋있는 그림 있으면 따와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아이 캐치를 하는 좀 요소가 있으면 사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그 CV들 막 몇백 통씩 리뷰를 하는 게 사실 약간 사막 같은 느낌. 이 아카데믹 CV들이 굉장히 좀 건조하잖아요. 무미건조하고 좀 되게 좀 딱딱한 느낌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 있는 CV들이 있으면 생각보다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이렇게 좀 눈길이 한 번씩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격식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안 하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괜찮은 이런 그 간단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넣으시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그렇다고 뭐든지 또 가하면 안 된다고 이걸 또 막 엄청 복잡한 도표나 막 이런 거 갖다 와서 넣으시면 또 그건 또 역효과예요. 그리고 또 막 이제 또 친절하게 한다고 치고 또 그 밑에다가 이제 막 주석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그림 설명하고 막 이런 것도 역효과고 그냥 임팩트 있게 딱 해서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면 뭐 설명 없이도 바로 이해되는 그런 간단한 그림 하나 뭐 혹은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면은 얘 뭐지? 이런 그림 왜 넣었지? 하는 좀 궁금증을 갖도록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갖고 이 뒷장을 넘길 수 있도록 그걸 유도를 하시는 게 키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제가 이게 그래픽 요런 거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너무 멋부리시면 또 안 된다는 거. 근데 전형적으로 이게 그 제가 여기 지금 예제로 가져온 게 전형적으로 CV에다 과하게 멋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 차트, 자기가 가진 스킬 이래가지고 막 바 차트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교수 임용에서도. 근데 이게 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인디자인 뭐 이런 거 할 줄 안 돼요.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이 바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야? 뭐 포토샵 이게 만땅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좀 가득 차 있는 바인데 그럼 뭐 이게 얼만큼 한다는 소리야? 뭐 포토샵 뭐 기능 중에 뭐 기능이 100개가 있으면 한 80개 정도 한다는 소린가? 이게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바가 만땅이면 도대체 얼만큼 잘한다는 소리고 뭐 중간 정도 차 있으면 얼만큼 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뭐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바 차트에서 조만큼 차이 나는 게 저게 도대체 뭐 무슨 의미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거 쓰시면 사실 좀 반감밖에 더 안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또 막 그래픽 이런 거 너무 넣으시지 마시고 그냥 너무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림 많고 이런 건 또 좋지가 않고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첫 장에서 그냥 포인트로 딱 뭐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그냥 글만 해도 돼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나머지 본문에서는 좀 그 아카데믹하게 조금 진지하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게 굳이 너무 과하게 이런 그 그래픽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어,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게 사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형식에 맞춰서 쓰지 말고 스토리텔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V 말고 다른 다큐멘트들 안 봅니다. 스크린 통과하고, 이 사람 좀 괜찮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뒷장을 넘기지 않는 이상 심사관 입장에서 다른 잡다한 소리 다 안 봐요. CV가 다예요, 다 CV. 그래서 내가 CV로 승부를 못 보면 뭐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를 암만 잘 쓰고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를 암만 잘 쓰고 뭐 티칭 스테이트먼트를 암만 잘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V를 봐도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감이 안 온다. 그럼 뭐 이건 그냥 떨어졌다고 100%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첫 장에다 공을 많이 들이시라 라는 팁을 드린 것도 그 뭐 혹은 또 간단한 뭐 양력을 추가를 해서 이제 프레이밍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드렸던 팁들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이게 형식대로 다른 사람들 다 학력 쓰고 그다음에 논문 기록 쓰고 그다음에 발표 기록 쓰고 하니까 나도 그 순서대로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약간 내 자서전을 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제 뭘 강조하고 싶은지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나를 묘사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섹션별로 이제 순서도 좀 잘 배열을 해보시고 그리고 섹션을 묶을 때도 굳이 그런 기존의 형식대로 묶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덩어리 덩어리 만들어서 섹션을 만들면 나를 어필하고 나를 설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CV를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팁은 또 이게 제가 사실 한국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항상 드는 생각인데, 굉장히 다들 샤이해요. 그 미국 애들은 사실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어도 막 나 이거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또 약간 좀 특이하고 좀 재밌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드러내려고 하는데 뭐 한마디로 많이 나대죠, 그죠? 이런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근데 한국은 반대로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굉장히 본인 어필하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자기소개를 보면 굉장히 좀 컬러풀하고 다채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반면에 한국 학생들 소개하는 걸 보면 약간 좀 무채색에 굉장히 좀 재미없는 아까 그 맨 앞에서 보여드린 그 전형적인 한국 이력서 양식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쓰실 때 좀 자존감을 좀 가지시고, 아, 뭐, 나 이렇게 재밌고 특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잘한다? 이런 거를 조금, 아, 내가 좀 과하게 잘난 척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 정서에서 이렇게 막 잘난 척 한다 싶은 게 사실 미국에서는 되게 당연한 그 자기 PR이고 자기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샤이하지 마시고 그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또 도가 지나치면 안 되죠. 사실에 없는 거 지어내시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과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역효과가 납니다. 사실 이게 뭐 그 지어내고 뭐 이런 거는 어지간한 뭐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CV에다가 대놓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형적인 실수가 이력서를 이제 너무 막 부풀리려고 그래서 막 별 쓸데없는 거 막 다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축구 동아리에서 뭘 했다든가 이런 거 내가 진짜로 막 그 리더십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를 그 드러내는 거 아닌 이상 사실 뭐 내가 축구 잘한다 뭐 이런 거는 그 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체육과 뭐 이런 그 분야가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그런 건 굳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이게 저희 쪽 분야에서 좀 큰 문제인데 요새 뭐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요새 막 온라인 강의 이런 게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왜 그 온라인에서 막 서티피켓 발급해주고 막 이런 뭐 콜세라니 뭐 이제 이런 그 사이트들 아시죠? 그래서 막 요새는 이력서에다가 막 다 어디서 온라인 강의 들었다고 막 그런 거 써요. 막 자기가 막 하버드대에서 콜세라 과목을 이수를 했대 막 그런 거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교수 임용에서는. 이게 오히려 또 반감을 굉장히 또 많이 사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교수 뽑는 자리에서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괜히 막 양 부풀리려고 막 이것저것 갖다 쓰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CV를 제출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여러 번 좀 검토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제가 이게 실제로 교수회의에서 경험을 한 건데 이 한 번은 이 온캠퍼스 인터뷰랑 이런 거 다 패스하고 마지막 투표까지 뭐 거의 만장일치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뭐 논문 이력도 화려하고 뭐 와서 이제 막 발표하고 하는 거 보니까 발표도 굉장히 잘하고 달변가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그 교수들이랑 1대1로 이제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거의 뭐 만장일치로 이제 투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력서에다가 저자 순서를 이제 좀 잘못 기재를 했다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1저자냐 2저자냐 요거를 이제 잘못 순서를 바꿔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이 보면은 그 똑같은 사람들이랑 보통 그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맨날 뭐 자기 논문 사수, 그다음에 지도 교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슷한 사람들이랑 비슷한 구성의 사람들이랑 또 비슷한 제목으로 계속 쓰잖아요. 분야가 계속 똑같으니까. 이 사람도 바로 윗줄에 그 이제 문제가 된 그 라인 바로 윗줄에 이제 비슷한 사람들 똑같은 그룹의 사람들이랑 비슷한 제목으로 이제 쓴 논문이 윗줄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쓰다가 이게 이제 뭐 서식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귀찮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다가 깜빡하고 이거 저자 순서를 안 바꾼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한편에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이 사람 이거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 이제 교수들끼리 막 디베이트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결론이 난 게 뭐냐면 뭐가 됐든 이게 의도적으로 범한 오류라면 이 사람은 뭐 윤리적으로 당연히 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혹시 이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아니 뭐 교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논문 기록 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하고 원서를 내? 이거 뭐 자질미달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결국에는 처음에 그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서 그냥 아예 제외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CV를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꼭 두 번, 세 번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사실 뭐 CV가 길어봐야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씩이 아니고 정말 여러 번씩 검토를 하셔서 오류가 없는지 이런 걸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철자 오류, 그다음에 뭐 문단 간에 이제 줄 안 맞는 거, 이제 이런 간단한 실수들이 사람을 굉장히 언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CV 같은 거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 평생 써먹기도 하고 몇 장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단순한 실수를 하시지 않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단순한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좀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어이없게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당연히 이런 단순한 실수들은 하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패커티 애플리케이션의 거의 제일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CV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